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시댁 문제 겪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항상 이런 곳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지어낸 글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 시댁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2년 차입니다. 시동생은 동갑내기 동서와 결혼 4년 차이고요. 그리고 시부모님, 이렇게 해서 저희 시댁 식구들입니다. 시동생은 결혼을 좀 빨리 한 편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해서 동서와 연애를 길게 했는데 계획에 없던 아이가 동서에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어려서 어머니께서 집을 떠나시고 아빠랑 동생이랑 둘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함에 있어서 상황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았고 시동생이 시부모님 설득해서 가능하면 형식적인 것들은 생략하고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설득하는데 동서네 집에서 동서가 무시당할까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시부모님의 과한 요구를 다 맞춰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들어봐도 시부모님의 요구는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은 정도예요. 아마 과한 혼수와 예단을 요구하면 파토가 날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동서는 그때 파토를 내는 게 맞았을 수도 있지만 시동생과 동서는 너무 사랑했기에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렸죠.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는 툭하면 동서를 불러서 온갖 시집살이를 시키고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툭하면 내 아들 발목 잡은 년이라고 험한 말을 하셨죠. 동서도 이혼을 아예 생각 안 한 건 아니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에게 편부모 가정이라는 잔인함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직접 겪어보면 알게 모르게 편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받는 차별이 많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가 시어머니가 저도 쥐잡듯이 잡고 그랬으면 제가 동서의 고충을 일찍 알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제가 오면 정말이지 저희 남편보다 저를 더 반기세요. 뒤늦게서야 동서 상황을 알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고 서울, 경기의 원룸 건물이랑 상가 건물이랑 해서 몇 채 가지고 계세요.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도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가면서 꿀리지 말라고 집과 혼수, 그리고 차까지 전부 다 해주셨죠. 물론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도 남편이 워낙 저와 저희 부모님한테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상견례 때도 시어머니는 동서네 가족에게 대하는 것과는 180도 다른 자세로 저희 집을 대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말투나 표정, 제스처까지도 모든 게 동서 대할 때랑 저를 대하실 때가 확연하게 달랐죠. 거기다가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서 받던 용돈이 수직 상승했으니까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저한테 싫은 소리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결혼하고 나서 맞이하는 첫 추석이었습니다. 친정이 먼저니 시댁이 먼저니 이런 개념이 크게 없었고 동선을 보니까 친정 갔다가 시댁 가는 게 집에 올 때 편하겠더라고요. 추석을 앞둔 며칠 전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셔서 추석에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별 생각 없이 갈비찜이랑 새우튀김이랑 먹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천사 같다고 생각했죠. 명절에 며느리를 위해서 음식 해주시는 분들이 흔치는 않으니까요. 근데 추석 지나고 나서야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았죠. 남편과 제 맘대로 추석 때 방문할 동선을 정해서 친정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추석 전날 가서 자고 다음날 점심 먹고 시댁할 거라고요. 근데 부모님께서 늦게 얘기해서 미안하다며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시집 가서 친정에 안 올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을 추석 전날 가는 걸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미리 우리 언제 가는지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남편이 까먹었고 그게 동서를 살려내는 계기가 되었죠. 추석 전날 시댁에 가기 전 남편과 영화 보고 외식하고 마트 들려서 간식거리 잔뜩 싸서 늦은 저녁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8시쯤이었죠.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은 안 계시고 동서 혼자 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서는 많이 당황하면서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친정 먼저 들렀다고 오려고 했는데 친정 부모님이 여행 가셔서 시댁으로 바로 왔다고 했는데 동서가 딱히 말을 더 이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표정이 너무 서글퍼 보여서 분명 뭔가 사연이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 보고서야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먹고 싶다고 했던 갈비찜과 새우튀김은 오롯이 동서의 숙제가 되었죠. 동서에게 언제 왔냐고 물어보니 낮부터 와서 청소하고 좀 전부터 음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동생은 어디 가고 재수 씨 혼자 와서 고생하냐고 물어보니 시동생은 모른다고 하네요. 동서가 일부러 친구들 만난다고 거짓말하고 와서 시동생은 그런 줄 안다면서요. 시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동서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시집살이도 아니고 이 정도면 그냥 괴롭힘이죠. 다른 일들도 많았겠지만 그때 그 상황만으로도 동서가 왜 유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동서한테 앉아서 쉬라고 하고 제가 부랴부랴 주방 일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이미 많이 해놔서 제가 한 거라고는 뒷정리밖에 없긴 했지만 음식을 6인분 이상씩 하다 보니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정리가 끝날 때쯤 시부모님이 도착하셨어요. 명절이라고 두 분이서 찜질방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치마 두르고 주방 정리하는 저를 보시고는 적잖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있던 동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요. 모든 상황 파악이 끝났던 저는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맛있게 해주시는 건 줄 알고 부탁드린 건데 동서가 하는 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저도 부르시지 그랬냐고요. 시어머니는 적당히 떠오르는 핑계가 없었는지 말을 많이 더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얼추 내일 우리 가족 식사할 거 준비 다 된 거 같으니까 동서는 이제 가도 되지 않겠냐고요. 시어머니는 뭐 씹은 표정을 하시면서 집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서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너무 고맙다면서요. 고맙다고 하는 동서에게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석 당일날에는 시동생도 자리했습니다. 바로 전날의 일 때문인지 그렇게 많은 대화가 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마치고 커피 한잔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동서에게 부탁할 게 좀 있어서 일찍 나가볼까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동서네 부부를 데리고 나와서 카페로 향했습니다. 시동생은 대충은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마누라 싸고 돌면 시집살이를 제대로 시키겠다며 아들 새끼 키워놔봤자 아무 소용없다며 협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동서는 시동생 하나 믿고 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시동생은 땡전 한 푼 없이 결혼하느라 집에 손을 너무 많이 벌려서 어떻게 하기가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시동생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여동생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여동생 뻘되는 동서가 저런 상황에 놓여 있느니 제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호출하면 무조건 나한테 얘기하라고요. 근데 정말 추석 끝난 그 주말에 시어머니께서 동서를 불렀습니다. 추석 때 그렇게 어질러 놓고 청소도 안 하고 도망갔다면서요. 그래서 시댁으로 입주 청소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 도착할 때쯤에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연락드렸죠. 제가 오늘 동서 도움이 급하게 필요해서 청소하실 분들 보내드렸다고요. 동서보다 빠르고 꼼꼼하게 청소해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날 동서 데리고 고급 다이너 가서 식사도 하고 이쁜 카페 데려가서 커피도 마시고 오랜만에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시댁에서 볼 때면 항상 우거지상이었던 게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 속상하네요. 그때 이후로 시댁에서 동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제가 중간에서 다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데 그 정도 지출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동서도 저를 더 믿고 따라줬고요. 별거 아닌데도 날씨 추워졌다며 커피 쿠폰을 사서 보내주고 축구하는 날이라면 남편하고 먹으라고 치킨 쿠폰 보내주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설이 다가왔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동서를 미리 부르셨어요.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전화 온 거 저한테 들려줬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한테 고자질해서 야비하게 빠져나갈 생각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협박하는 걸 들려줬고 남편도 자기 엄마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설 전에 동서네랑 미리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둘이 이번 설에는 친정 가라고요. 그렇게 설 당일 아침에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미친 듯이 연락이 오는데 안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친정 잘 도착했다고요.
연락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과 저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시더라고요. 동서만 기다리다가 음식 준비는 제대로 못하신 것 같길래 제가 먼저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갈 때쯤 말을 꺼냈어요. 시부모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돌아가시면 저한테 남는 가족은 시동생네밖에 없는 건데 어머님께서 자꾸 저만 이뻐하고 동서는 미워하고 대놓고 차별하시면 나중에 동서네 부부가 우리 부부 보고 싶어 하겠냐고요. 형제끼리 갈라지는 거 보고 싶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서 불러서 살림만 시키셔도 될 만큼 제가 용돈 충분히 드리고 있지 않냐고 동서 좀 이제 놔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치사해 보일까봐 안 하려고 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돈 얘기까지 꺼냈으니 시어머니도 별 말씀은 못 하시겠다 싶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설 이후로는 동서한테 따로 연락도 안 온다고 하고요. 동서는 저한테 너무 고맙다며 봄에 입으라고 이쁜 트렌치코트를 하나 선물해 주었어요. 엊그제도 동서에게 연락해서 물어봤는데 동서가 먼저 안부차 연락드리는 거 아니면 시어머니한테서는 연락 안 온다고 하네요. 제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라도 한 집안 살렸는데 돈 없었으면 저까지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을 생각하니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네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